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바깥에서는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밤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하는데, 야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 단풍이 엄청 이쁘게 졌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을 단풍을 같이 구경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야외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요즘에는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진짜 해야 되나? 이게 적금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후회하실 때도 되고 막 비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서 수익을 보고 있고, 장기간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오랫동안 투자를 통해서 장기간의 수익을 노리는 것이 정말 투자 아닌가 하는 마음에 지금 이런 위기라고 하면 위기고,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저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차익 실현이 많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이 되는 한 주예요. 여러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의 목적 다음에는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모든 행동에는 소비와 투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번 수입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그거는 소비 아니면 투자가 될 것이에요.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이런 건 일종의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일 수도 있겠죠. 소비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가 투자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개인의 능력을 올리기 위한 것도 투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할 투자의 종류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도 투자이듯이 투자는 어떤 것이 또 있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투자는 주식이 대표적이겠죠. 주식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부동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누구나 다 자기의 그런 주거, 자신만의 집이 있다, 아파트가 한 채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신 거예요.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리츠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일동안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뮤직하우라고 음원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까사라고 빌딩의 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리츠에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특정 건물의 지분을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은 좀 다르죠. 똑같이 월세를 분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까사라는 사이트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매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음원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건데, 음원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게 되면 음원을 판매해서 음원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배당으로 받는 거죠. 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지분의 가치가 하락하고 임대 수익률이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건물이 만약에 없어져서 새로 재개발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될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건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것 같은데, 저의 소득을 위해서 얼마나 그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뮤직하우 같은 것도 70년 저작자의 사후, 저작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70년간 보장받고 있는 음원의 가치에 대한 투자라서,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한정되어 있는 거죠. 70년이 지나면 그 저작권의 의미는 사라지니까.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역주행하는 음원들도 있고, 음악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뮤지션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뮤지션들이 음악을 팔아서 그런 지분을 나누면서 투자금을 받아서 또 다른 새로운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쪼개서 그것에 대한 배당을 받고 수익을 얻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코인과는 다르게, 코인은 그냥 그 자산의 자체를 매매하면서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한 차익을 얻는 것인데, 음원과 가사에 대한 배당은 실제적으로 소비로서 일어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따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수익 말고도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차익에 의한 수익만이 오로지 수익인 그런 투자는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자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야, 그리고 그 수익을 배분해서 배당을 받아야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가사같이 빌딩에 투자하는 것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다가 전량 다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일단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따지면 부동산을 쪼개서 매매하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질 것 같다. 지금 뭐 NFT 같은 수요도 있고, 그 온라인 상에서 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보안 장치나 블록체인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그죠? 주식과 부동산과 그다음 빌딩의 그 지분, 그리고 음원의 저작권,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것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익이 나는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증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많은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저는 주식시장이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다.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고 우상향하지만 주식시장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식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영상을 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고요.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과 나에게 맞는 투자처를 골라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랫동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매매 기록에 대한 거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따로 영상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야외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오후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촬영을 했고요. 지금은 밤 10시예요. 예. 여기는 집이 아니고 숙소입니다. 예.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촬영한 곳이 있잖아요. 그 댓글로 그 장소가 어딘지 맞히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깜짝 이벤트를, 이런 이벤트에 참가하실 분들은 영상을 중간까지는 보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앞선 영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걸로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어딘지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건, 제가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막 좀 두서없이, 뭐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했는데 두서없이 또 말도 되게 빠르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지난 시간에는 투자의 목적, 투자는 왜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럼 투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투자는 주식과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고, 빌딩의 지분을 일부분 소유하고 그것을 거래하는 가사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음원에 투자할 수 있는 뮤직하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축과 적금, 예금 이런 것도 투자입니다. 채권 이런 것도 투자인데, 채권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그 권리를 매매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적금과 뭐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자본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소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채권과 적금과 예금을 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저축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왜냐면 은행이나 그 채권을 빌려간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적금과 채권을 매매한 사람에게는 그 지정된 이자를 주는 거니까요. 우리는 좀 더 원금을 보장받는 안전한 방법으로 저축과 예금을 하죠. 그 채권도 같은 방식이고요. 예금의 금리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등락을 하는 것은 또 채권을 또 하나의 자본으로 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이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각자의 투자의 방식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자세하게 더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많은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도 있다. 이런 것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고요. 진짜 본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과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나의 마음가짐이나 몸과 마음, 심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다.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투자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기업을 매매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좀 천천히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조급하게 느끼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어떤 종목에 매매를 하고 있고 수익률이 얼마큼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영상에서 매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또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냐 나쁜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답변을 하기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했느냐를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한 주간의 매매했던 기록과 또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1월 12일 주간 매매 일기. 매수 러시아, 원유 선물, 금속, 일본엔 선물, 철강, 수소경제 테마, 수출주, 미디어 컨텐츠, 우선주, 헬스케어, JYP, 기아, 토지신탁,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그리고 매도는 글로벌 4차 산업, 미국 나스닥, 원유 선물, 인버스, 게임 테마, 메리츠화재, 두산중공업입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 여러 개 보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엄청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두산중공업만 생각하면 좀 생각이 많아져요. 네. 제가 처음에 두산중공업을 매수한 게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합병된다는 이야기 듣고, 아니면 그때 그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망할 거다, 상장 폐지될 거다 이런 얘기 듣고서 원래 이제 좀 안 좋은 소문이 있을 때 그 업종 자체가 남들이 괄시할 때 그런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선 관련된 주식을 매매하려고 중공업 관련된 주식을 샀었어요. 그때가 한 4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중공업 관련된 회사를 막 알아보다가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조선업에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그 원자력 그 발전에 관련된 거하고 엔진이나 기계적인 그런 업종이더라고요. 같은 업종이죠. 조선업이랑 같은 업종인데 배를 전혀 만들지 않는 중공업 회사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비핵화 관련돼서 원전 관련된 그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엄청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의 규모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 해서 꾸준히 계속 매매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번에 제가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배당을 꾸준히 주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비중에서 높은 상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기준으로
기업을 좀 다시 교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두산중공업이 조금 이렇게 이제 편출? 그러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그 비중을 낮춰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보유 비중을 완전히 이제 철회하고 완전히 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두산중공업이 앞으로도 기술력도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고 사업도 꾸준히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국민연금 보유 비중에 있는 리스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출을 하는 방안으로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똑같은 이유로 하나솔루션은 새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된, 편입을 하게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것들은 ETF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ETF는 수수료가 낮은 것, 업종별로 되게 업종이나 원자재, 국가별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가장 낮은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모든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등락에 의한 매매로서 차익을 실현하는 게 제가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하기 때문에 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보유 비중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락률이 높을수록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상승률이 높을수록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중에 의한 매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익률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2968.8 전주 대비 0.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009.07 전주 대비 0.77%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누적 수익률 15.17% 전주 대비 0.23% 하락했고요. 현금 비중은 31.55%로 전주 대비 0.64% 하락하였습니다. 이게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 더 하락률이 더 높네요. 하락률이 높은 만큼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비용이 차주에 다음 주부터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비중이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한 주간의 수익률과 매매했던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첫 장면에 야외 촬영을 했던 그 지역이 어딘지를 맞춰주신다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단풍도 보고 야외 바깥바람도 조금 쐬고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또 야외에서 또 다음 촬영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로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